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론 오늘 이제 4주차 장애인 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추석 연휴 전쯤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별로 한 거 없는데 추석까지 합하면 우리가 거의 6주 수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를 다 이제 끝나고 보셔도 상관이 없고 한데 전에 보셔도 되고 연휴 지나고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영상 촬영을 한 주가 밀리게 되면 굉장히 고달퍼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지난주부터 좀 영상 촬영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몸이 비교적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추석 연휴에도 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영상을 미리 다 당겨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영상 순서대로 보시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본의 아니게 오늘 제가 이 영상 촬영하는 것도 자, 장애인 복지도 역사, 사회복지 법제 실천도 역사,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도 아마 지금 복지 수업 하는 교수님들 진도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면 아마 다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 복지의 역사는 장애인 복지나 아동 복지나 노인 복지나 법제론의 그 법제, 우리 저 법률의 복지나 역사 전부 다 같아요. 같은 얘기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어느 분야를 좀 더 중요하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고, 이 아무래도 이 복지가 발달하게 될 수밖에 없던 배경은 이게 생존의 문제죠. 자, 죽느냐 사느냐가 항상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염병, 그 다음에 못 먹는 거, 기근이라 그러죠. 이제 굶는 거, 그리고 이제 전쟁.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요소죠. 요새야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전쟁이나 전투가 일어나는 나라는 아니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전부 다 굶어 죽는 그런 경우도 아니고, 자,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전염병도 그럭저럭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3대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된 상태라 가지고 이 복지의 역사를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못 먹고, 자, 못 입고, 못 자고,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들, 그 다음에 태어나기 전에 죽는 사람들,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제 이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전염병, 옛날 말로 호환마마라 그러죠. 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죽는 것은 아니지만 영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장애가 남는 경우들이 있죠. 과거에는 어린 아이들한테 예방주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잘못되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자, 그래서 이 장애인 복지의 얘기는 사실 질병의 얘기하고 질병과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다쳤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일하다 다쳤다, 그러면은 그 상처가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장애인 복지는 사실 지금 관점이 아니라 예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양의 장애인 복지 관점인데, 사실 여기 나오는 거는 철저하게 이제 유럽, 미국 시대의 얘기입니다. 미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47쪽에 그 장애인 복지인데 그 고대 시대요. 자, 우리 강의 자료에도 지금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자료 먼저 보시면 고대 사회에서 인간은 그 자신의 보호, 그 다음에 종족의 번식과 보존을 위해서 인간이 이제 정상적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만약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자, 유기, 학대, 방임의 때에 따라서는 이제 살해까지도 했던 게 바로 이제 고대 시대인데, 자, 이게 47쪽에 이제 위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기원전 5세기경, 자, 우리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게 뭔가 이 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게 흔히 말해서 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장애를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은 치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신 거예요, 당시에요. 자, 히포크라테스 이 의사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 옛날에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없는데 왕진이라 그러죠. 이제 집에 가서 치료해주고 오고 하는 일, 왕진 전문 의사 선생님이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성격이 활발하고,
그리고 사교적인 인물로 당시에도 이미 이름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이제 의사 생활을 한 번에 정리하는 이른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이제 쓰시고 이제 삶을 마감한 건데,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쓸 정도가 된다면 이제 본인이 뭐 의학 기술부터 신에 대한 얘기까지 아주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47쪽에 이제 맨 아래 본다니요. 자,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뭐 학대, 유기, 그 다음에 살인, 살해, 뭐 온갖 게 다 있었을 건데, 다행히 그래도 종교적 동기에 따라서 자,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보호하는 사상이 발견되죠. 특히 이제 서양의 역사에서 기독교를 빼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 그리고 지금 뭐 기독교요, 똑같이요. 자, 이런 종교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47쪽의 아래서 8번째 줄, 특히 고대 기독교의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를 보호하는 사상은 이제 인권까지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종교적 교리는 절대로 인간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 이제 계속 마찬가지로요. 고대시대 이 강의 자료 이제 38번 슬라이드인데, 뭐 신약 성서의 얘기가 나오고, 이 성서에서 말하는 어떤 그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뭐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자,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인데요. 자, 중세시대에 그 맨 위에서 맨 위에서 두 번째 문단, 48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하에 중세 초기의 성직자들은 자, 장애인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빈민, 어려운 사람도 보호하는 시설을 나름대로 이제 수도원을 중심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장애인과 이제 그 앞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도 약간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곤한 사람과 장애인을 구분하기도 하는 이런 보호시설을 운영을 했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 지금 39번 슬라이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도원이 중심이 돼서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도시에서 이제 맡기로 했는데, 당시에 이제 뭐 이게 굉장히 미흡하긴 했으나 그래도 역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근대시대 48쪽에 이제 아래에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면은, 자, 프랑스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등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사상이 발생을 하고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장애인 복지의 역사는 다시 한번 이제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49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이 시기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일반적인 사회의 어떤 인식으로 내려왔고, 장애인제도, 그런데 이제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거는 뭐 특별히 뭐 나타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9쪽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할 건데, 첫째, 르네상스 인문주의 교육사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은 중요하다. 신도 중요하지만 인간도 중요하다는 얘기. 자, 둘째, 종교개혁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처우 개선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좀 많이 흘러서 이게 아무래도 그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셋째가 이제 사실 셋째가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논리인데, 책으로는 49쪽에 셋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강의 자료에는 41번 슬라이드, 거의 근대시대 첫째, 둘째, 셋째 똑같습니다. 자, 의학의 발달 때문에 이 장애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당시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장애인은 이른바 뭐 신이 그 노여움 때문에 벌을 주거나 이렇게 뭐 이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어떤 작용 때문에 어떤 그 유전적인 문제 또는 뭐 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스트레스죠. 자, 스트레스가 발견된 건 이제 1900년대 초반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요. 자, 그래서 그런 등등등의 의학적인 접근이 시작돼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이제 좀 필요한
자, 그리고 피로회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9쪽에 이제 현대 시대인데요. 이게 현대 시대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근대 시대까지 해서 이제 의학의 발달이 있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겠다라는 것까지만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현대 사회 조금 이거는 배경 설명이 더 필요한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